자, 이제 세 번째로 자주 사용되는 이벤트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의 활용 범위를 따져보면요. 액션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버튼 클릭이라든지 메뉴 선택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윈도우 어댑터와 윈도우 리스너, 이쪽은 프레임 관련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X 버튼 눌렀다든지 프레임을 아이콘화 시켰다든지 뭐 이러한 것에 대한 이벤트가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마우스 어댑터와 마우스 리스너. 그리고 위에는 어댑터가 없고 여기는 어댑터가 있죠. 메소드들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마우스는 방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마우스 클릭이나 마우스 눌렀을 때나 뗐을 때나 마우스가 어느 범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 등등에 대한 이벤트고요. 마우스 모션 어댑터는 모션 어댑터 모션 리스너는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 지금 마우스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는데 이게 그냥 움직이느냐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이벤트가 처리될 수 있도록 요거는 그래픽 할 때 그림판 같은 거 만들 때 지금 요 PPT 요 화면도 그림판하고 비슷한 형태죠. 눌렀을 때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요러한 형태 만들 때 이벤트고요. 다음에 키 어댑터하고 키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어 키와 관련해갖고, 이쪽, 그 키보드에 있는 키들 있잖아요. 그걸 눌렀을 때 관련된 이벤트가 키 어댑터하고 키 리스너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포커스 어댑터하고 포커스 리스너는, 여러분들 그 텍스트 필드 있죠? 폼 만들어 봤을 때 텍스트 필드, 주민번호 앞자리 넣고 주민번호 뒷자리 넣는 이런 텍스트 필드 있을 때, 요게 포커스가 있느냐, 요게 포커스가 있느냐, 포커스를 얻었느냐, 포커스를 잃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벤트가 처리되는 것이 바로 포커스 이벤트하고, 포커스 어댑터하고 리스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이템 리스너, 요건 어댑터가 없죠. 요것도 메소드 하나짜리입니다. 하나짜리라서 어댑터가 없는데요. 요 아이템 리스너는 콤보 박스나 리스트에서 아이템이 변화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선택했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벤트의 종류들이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적으로 이벤트를 한 번씩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액션하고 윈도우 요 두 가지 계층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을 앞에서 한번 봤으니까 메뉴 선택 쪽에 이벤트 하고요. 저는 주로 만드는 방법이 조금 전에 보셨을 때 요 세 번째 프레임에서 리스너를 구현하는 방법 요거 있잖아요. 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 세 번째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액션 리스너를 쓸 거고요. 윈도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너 계열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작성할 거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클래스 exam 언더바 02번 예제를 작성할 겁니다. 일단 기본 폼 필요하겠죠? 기본 폼을 작성을 해놓고 당연히 제 뒤에는 두 가지 임포트 시켜야 된다 그랬죠? java.awt java.awt의 이벤트.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임포트 시켰으니까 클래스 이름은 02로 정할까요? 02, 02, 02. 자, 됐습니다. 우선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메뉴를 클릭했을 때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세이브나 오픈 해놓고 세이브나 오픈 누르면 다이얼로그 뜰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private menu 메뉴 바 mb는 new menu 메뉴 바 하나 만들고요. private 메뉴 하셔서 파일 메뉴 하나 만들까요? 됐고요. 다음에 메뉴 아이템으로 F 오픈 뭐 버튼 아까 해봤으니까 이걸 만드는 겁니다. private 메뉴 아이템 F save.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화면 구성시키고 이벤트 주는 영역으로 init이라는 메소드하고 start라는 메소드 만들자고 했었죠?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public void init public void start 두 개 만들었고요. 화면 구성부터 시키자면 this.set menu bar mb 집어넣고요. 메뉴바 구성해야 되겠죠? mb.add 파일 넣고 파일도 구성해야 되겠죠? file.add f open file.add f save. 자, 하셔서 이렇게 형태를 구성해주면 이제 메뉴가 다 나타났네요. 한번 볼까요? 자,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오픈하고 세이브 있죠? 오픈 눌렀을 때는 오픈 다이얼로그가, 세이브 눌렀을 때는 세이브 다이얼로그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다면요. 자, 우선
다이얼로그 두 개를 만드셔야 되겠네요. 프라이빗 멤버로서 파일 다이얼로그 fdlg1은 new 파일 다이얼로그 this의 귀속적인 다이얼로그고요. 내꺼 열기라고 해서 파일 다이얼로그 로드가 열기입니다. 다음에 세이브는 당연히 그냥 세이브겠죠. 그래서 1번, 2번. 자, 두 개의 다이얼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방금 전에 만든 F5를 눌렀을 때는 FDLG1이 이제 얘가 실행되었으면 좋겠고, 세이브를 눌렀으면 얘가 실행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벤트는 액션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액션 이벤트를 이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방법은 implement action listener 얘를 구현하면 되고요. 요렇게 딱 적어 놓으면 이게 빨간색 줄 딱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어브스트랙트 메소드를 제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제정이 한번 해볼까요? 요 밑에다가 public void action performed 요 메소드는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action performed action event E 자, 하셔서 만들어 두시면 이제 빨간색 줄 없어졌을 거고요. 요거나 요거 둘 중에 얘를 선택했을 때 눌러야 된다 라고 하면 이벤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이벤트 추가하는 위치는 요 스타트 메소드였고요. Fopen이라는 것을 눌렀을 때에 대해서 add로 시작해서 listen으로 끝나는 그 메소드 action listener 하셔서 요 위치에는 현재 이 클래스에서 구현하고 있으니까 this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Fsave도 역시 마찬가지로 add action listener this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더라면 Fopen을 눌러도 Fopen이 눌려졌는 것이 누구한테 전달됐냐면 this한테 전달되어서 요 메소드가 실행될 거고요. 세이브 버튼을 눌러도 이게 this에게 전달되어서 요 메소드가 실행될 겁니다. 그렇더라면 이 안에서는 무슨 구분이 필요할까요? Fopen을 눌렀는지 Fsave를 눌렀는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겠죠. 그 구분은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요 매개 변수 요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눌렀는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요 매개 변수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메소드는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if 만약에 get source가 소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fopen이라는 것을 눌렀느냐 그렇더라면 이걸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get source가 소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fsave를 눌렀느냐 요렇게 해서 요 e라는 것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게 요거 괜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e에 의해서 소스를 찾아보면 fopen을 눌렀는지 fsave를 눌렀는지 금방금방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open 눌렀으면 무엇을 띄워주면 될까요? fdlg.fdlg1.set visible true 얘를 띄워주시면 될 거고 만약에 save 버튼을 눌렀다 fdlg2.set visible true 라는 식으로 구분을 해서 처리해 주시면 끝나게 되겠네요. 해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파일에서 오픈을 딸깍 누르게 되면 오픈 다이얼 내꺼 열기였죠? 아, 저건 내꺼 저장 이렇게 바꿔야죠. 저장.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껐다가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을 딱 시켜보시게 되면 오픈을 누르면 내꺼 열기 맞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하나가 떴을 거고요. 두 번째 세이브 다이얼로그 딱 누르면 내꺼 저장 해서 저장 다이얼로그 이렇게 떴을 겁니다. 다음에 다시 또 오픈 눌러보면 내꺼 열기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메뉴 아이템에서 선택하는 것도 액션 이벤트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점이 두 개의 컴포넌트 중에 골라서 선택하고자 할 때는 매개 변수로 있는 요놈 액션만 요 매개 변수가 있는 거 아니죠. 모든 이벤트들이 다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개 변수에서 getSource 이건 공통입니다. 최상위 클래스에서 상속받았기 때문에 getSource만 이용하시게 되면 소스들을 구분해갖고 처리해 줄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더불어 윈도우 어댑터하고 윈도우 리스너 다시 말하면 윈도우 계열의 이벤트도 같이 한번 처리해 보자고요. 윈도우 계열의 그 이벤트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API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윈도우 리스너 한번 볼까요? 리스너에 있는 건 어댑터에 그대로 있습니다. 리스너를 살펴보시게 되면 윈도우 activated, closed, closing, deactivated, deiconified, iconified, opened 이러한 식으로 7가지 메소드가 있습니다. activated는 활성화되었느냐, deactivated는 비활성화되었느냐, iconified는 아이콘화되었느냐, 아이콘화에서 해제되었느냐
다음에 얘가 열렸느냐, 닫혔느냐, 다음에 X 버튼 눌렀느냐. 요게 X 버튼 눌렀느냐, 그거입니다. 그래서 메소드에서 각각 동작에 따라서 메소드가 이미 구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리스너를 사용할 거라면 요 7가지 메소드를 다 제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거 네 번째 방법인 익명 이너 클래스 방식으로 많이 처리하는데요. 뭐 일단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세 번째 방식으로 처리해 봅시다. 지금 현재 프레임도 우리가 매번 여기에 빨간색 X 버튼을 빨간색을 눌러야지만 종료가 되죠. 이제는 X 버튼 눌렀을 때 종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리스너 라고 리스너를 적고요. 그럼 빨간색 줄 뜨죠. 빨간색 줄 뜨면 이제 메소드 7가지 제정해 하시면 됩니다. public void window clo sing closing window event e 해서 적어 주실 거고요. 7개 6개인가요? 6개네. 자, 그래서 closing 다음에 closed 다음에 opened. 이 대소문자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계속 에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십시오. activated, activated, 다음에 deactivated, deactivated, 다음에 iconifid, iconified, 다음에 diconifid. 자,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정의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X 버튼 눌렀을 때 종료하고 싶다 라고 하면 system.exit 0 하시게 되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실행 한번 시켜봅시다. 자,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여기 잘 보세요. 자, 이때까지는 여기에서 X 버튼 눌러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자, 이제는 X 버튼을 딸깍 아이고, 연결을 안 시켰군요. 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소드를 제정하고 나면 이벤트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누구한테 누구를 연결시키면 될까요? this가 프레임이니까 this에 대해서 add window listener 하셔서 this에다가 전달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this 현재 프레임에 X 버튼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this에게 전달시켜주면 알아서 자기가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떠 있을 때 X 버튼을 딸깍 누르시게 되면 이제 종료가 되어버리게 되겠죠. 빨간색이 없어져 버렸죠? 없어져 버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뭐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오픈 눌렀을 때 오픈 뜨고 뭐 세이브 눌렀을 때 세이브 다 뜨고 X 버튼까지 딸깍 클릭하시게 되면 프로그램 종료되는 것까지 완료가 될 수 있겠네요. 바로 이러한 식으로 처리되는 거, 이게 바로 이벤트란 얘기고요. 여기서 액션 이벤트하고 윈도우 이벤트를 다뤄봤습니다. 보통 윈도우 이벤트는 어떠한 식으로 많이 쓰냐면 이렇게 처리하기보다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뭐 클로징 저거 하나만 사용할 거라면 클로징 저거 하나만 사용하실 거라면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윈도우 ADAPT 어댑터 WA는 New Window Adapter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블록 열고 Public Void Window CLO SING Closing Window Event E System.exit 이렇게 해서 익명 이너 클래스 타입으로 많이 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굳이 이렇게 객체 WA를 만들기 싫으면 요거 자체만 복사해서 여기에 탁 집어넣어도 끝난다 라는 뜻입니다. 세미콜론만 없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만들지 않고 윈도우 리스너 요거 처리하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러한 방법도 많이 쓰니까 뭐 어떠한 방법을 쓰시는 간에 그건 여러분들 자유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익명 이너 클래스도 자동 빌드 툴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메소드 많은 것을 다 적기 귀찮다라면 무엇도 할 수 있냐면요,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하면 빨간색 줄이 요렇게 딱 뜨죠. 뜨면 여기 앞에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탈칵 클릭해 보시면 add on implemented method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비추천입니다. 근데 요거를 더블 클릭 해버리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자동적으로 메소드가 다 생겨나 버립니다. 요거는 이클립스의 자동 빌드 툴의 역할인데요.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서 하시긴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외워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는 이러한 자동 빌드 툴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다 외웠었습니다. 일단 이클립스의 좋은 점이 이러한 자동 빌드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두시고, 자, 다음 예제는 잠시 후에 이제 이어서 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